대형 소방차에 이어 경찰차까지 경광등을 켜고 급히 달려갑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난간을 서성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막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다 와가지고 그렇게 옥상 가리키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지키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 투신하려는 2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보호 조치를 위해 경찰서로 온 A씨는 투신하려던 이유를 한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용 중인 약이 담긴 가방을 건물 옥상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 약을 찾으러 다시 건물 옥상에 간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숨진 뒤였고 여성의 옆에선 남성의 약이 든 가방과 흉기 2점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이 건물 옥상으로 여성과 함께 올라온 뒤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연인 관계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쯤 경기 화성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교제 폭력과 관련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남성. 그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과 경남 거제 등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거에도 좀 선뜻 좀 무서워지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더.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3,900여 명으로 3년 새 5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연인 관계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폭력 사건에서는 공권력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개입하고 있어서 이런 교제폭력에서도 좀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폭력이 단순한 남녀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씨가 지난 2017년 수능 만점을 받은 뒤 했던 인터뷰 기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A씨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신상털이가 확산됐습니다. A씨가 다녔던 의대의 커뮤니티에는 평소 문제가 많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비난이 이어졌고 한 유튜버는 A씨 부모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문친가와 외가 모두 의 대대로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한다.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도 A씨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A씨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진도 가려지지 않은 채 퍼진 겁니다. 피해자의 SNS까지 알려지자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사람은 사건 이후 동생 계정을 비공개하려고 했지만 오류가 걸리고 있다며 동생은 계획범죄에 희생된 만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호소글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유출과 게시글 작성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네. 20대 남성이 투신을 하려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갔던 거죠. 6일 날 이제 오후 5시 30분경입니다. 거기 저도 사실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또 제가 서초 경찰서에도 근무를 했었던 곳인데 이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보면 극장이 같이 들어있는 15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옥상인데요. 옥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면 그 투신하는 형태를 보이니까 시민이 곧바로 112 신고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본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곳이 실질적으로 이 갈려 있죠. 강남 경찰서 관할이고 서초 경찰서 관할인데 서초 경찰서 관할로 밝혀져서 서초 경찰 지구대에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소방과 같이 구조 활동을 했죠. 그래서 15층 옥상에서 끌어내립니다. 구조를 한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 중에 이 25세 된 최모군 사실은 와이대 연대 의예과 4학년입니다. 내려오면서 내가 약이든 가방을 놔두고 왔다. 그래서 다시 15층 옥상으로 경찰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그 여성의 시신이 참혹한 형태로 발견이 돼서 결국 현장에서 살인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피의자가 가방을 내가 옥상에다 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가서 수색할 건 뻔한 일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살해한 여자친구의 시신이 발견될 게 명백한 상황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 조사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행동 패턴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최초에 10여 차례 그 여성의 의대생이니까 막 그 치명상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 피해 여성의 경동맥을 손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3분 이내에 사망을 하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본인이 2차로 또 그 투신을 하려고 자기는 망설였다고 하는데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미 사망한 여성의 목을 또 10여 차례 또 이렇게 가해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걸로 보면 심리적인 행동적 특성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약간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고 또 상당히 그 편집증 현상, 소위 말하면은 그 여자 친구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어떤 편집증 증세 이게 결국은 뭐 질투형이라고 보통 이제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여성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본인의 범행이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경찰관에게 이 옥상에 내가 약이든 가방을 두고 왔다라고 해서 결국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현장에서 살인죄로 긴급 체포된 부분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본인의 범죄 행태를 봤을 때 행동이라든가 심리적이 이상한 그런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좋아하고 친한 사이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학교 동창이 맞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맞고요. 지금 꽤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공적인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특히 이제 그 가해자인 최모 씨 25세 되니 와이대 의대생이 그 신고를 주도적으로 한 건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피해자에게 아마 집안에서 굉장히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원상 복귀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해자 이 최모 씨는 어떤 현상에서 집착이 강한 이런 형태로 결국은 이 여성에 대한 살해까지 이르게 된 그런 어떤 부분이 요인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만 피의자가 또 과거에 수능을 만점을 맞았던 명문 의대생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피의자가 공부를 잘했던 거하고 범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수능 만점 2018년도에 각종 매체에도 노출이 됐고요. 본인의 SNS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뭐 이미 아는 분은 전국적으로 다 알아버린 형태죠.
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학년 때 유급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진술을 보면 이 언동들을 종합해서 보면 상당히 그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여자친구하고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이상 발현이 된 이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서울 강남 옥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 평상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인데 이런 범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지금 지리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피의자 25세 된 이 최 모 씨는 이곳에서 피해를 당한 전 여자친구죠. 네. 피해당한 여성과 함께 굉장히 많은 출입을 했던 곳이고, 영화도 봤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리감이 있었던 곳이고요. 특히 이 강남역 그 전철 9번 출입구 앞에 이 극장이 있는 빌딩, 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네. 그런 곳이고, 저도 잘 아는 곳인데, 이 15층 옥상 같은 곳은 범죄에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고, 네. 또 노출이 쉽게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5월 2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스태프들 위에는 그 출입이 안 되는 이런 장소로 밝혀졌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도 개방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15층 옥상에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리감이 있는 이곳을 이 범행이 용이한 장소를 택해서 이 살해를 한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 피의자 A 씨와 그리고 이 피해자인 여성, 네. 중학교 동창 때부터 사귀었으면 한 10년가량 사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약간의 폭력 성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가요? 경찰의 조사로는 한 번도 데이트 폭력에 신고를 했거나 폭행이라든가 협박 같은 이런 신고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의 그 친언니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 여동생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 행위라든가 어떤 징후를 보인 사실이 없었다. 다만 내 여동생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건 확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오롯이 본인의 그 행동이나 심리적인 이상의 발현, 그리고 그 발현점에 있어서 그 여자친구의 상당히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행동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또 굉장히 강력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이나 또 질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 모 씨에 대한 이 프로파일링 내지는 어떤 질환에 관련돼서도 이 디테일한 그런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입니다. 어제 피해자의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은 현재는 이제 피해자의 내가 친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